자, 이번 시간은 기업 분석 방법, 그 중에서도 양적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양적 분석 외에도 질적 분석이 있는데요. 질적 분석은 양적 분석과는 틀리게 뭐 이렇게 계량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뭐 CEO의 평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영진의 도덕성, 뭐 대주주의 도덕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니까 중요도가 양적 분석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양적 분석 위주로 양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물론 질적 분석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들어보는 뭐 대주주 리스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기업은 정말 뭐 실적도 잘 내고 영업이익도 잘 나는데 주가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해당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양적 분석으로는 분석이 안 되고, 질적 분석을 해야 분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업 분석하면 뭐 양적 분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분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요. 양적 분석을 할 때는 이 탑다운 방식을 씁니다. 왜 탑다운 방식을 쓰냐면 이 바텀업 방식을 하면요, 먼저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 기업 분석을 잘 해놨는데 산업을 쳐다보니까 그 해당 산업이 별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 분석이 의미가 없죠. 기업 분석을 잘 했는데 산업도 괜찮았는데 경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투자 시기가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먼저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유망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 선정을 하고, 그 유망 산업 내에서 기업 분석을 해서 유망 기업을 가려내는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기업 분석 방법, 탑다운 방식, 간단히 핵심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 분석, 큰 거부터 분석하고 이제 작은 걸로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건데요. 경제 분석은 뭐냐면 큰 경기의 흐름, 방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이 주식 투자하기에 적정한가 아닌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만약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이나 채권이 더 좋다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때 주식 투자하는 게 좋겠냐면 경기가 회복될 때, 기업 이익이 증가할 때, 그런 때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자, 경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시점이 투자해도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설 때는 산업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것이냐, 반도체에 할 것이냐, 2차전지 할 것이냐, 5G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산업을 분석해내는 것을 산업 분석이라고 하고요. 어떤 산업이 유망한가, 이런 것을 분석해내는 것이다. 자, 산업을 선정했으면 그 산업 내에서 어떤 기업이 유망한 기업인가, 이것을 분석해내는 것이 기업 분석이다. 기업 분석을 할 때는 당연히 재무제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물론 과거 데이터지만요, 재무제표만큼 객관적으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성장성, 안정성, 이 수익성을 체크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망한 기업을 분석해낼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업 분석 방법 중에 아까 핵심 포인트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라고 있잖아요. 자, 성장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매출액이 얼마나 커졌느냐, 커지고 있느냐,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외형 성장. 수익성은 뭐냐면요,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매출액을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10%인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20%인 기업도 있잖아요. 뭐 흔히 자기 자본이익률 뭐 이런 걸로 뭐 기업의 효율성을 따지기도 하는데요. 뭐 애플 같은 기업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ROE가 높잖아요. 자, 말 그대로 매출액 수익률처럼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 수익률을 더 올렸느냐,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어느 정도 더 올렸느냐, 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효율성이다.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수익성을 보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는 안전성인데요. 안전성은 생존 능력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환경은 변화하잖아요. 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데 보통 안전성 지표로는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을 봅니다. 유보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배당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내에 쌓아놓는 것을 사내 유보라고 하거든요. 그 사내 유보가 높으면 유보율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다. 부채 비율은 자기 총 자산 내에서 부채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자본의 비율이 얼마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1억 빌려온 돈 1억 이러면 자산은 2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반은 남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 대비 남의 돈이 100%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건 기본이니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주가와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뭐 너무나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첫 번째 PER,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을 구하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가총액 나누기 기업의 순이익 이렇게 하면 이제 PER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PER을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업종마다 PER이 좀 평균 PER이 좀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뭐 엔터주, 뭐 이런 것들은 한 40배 정도 주죠. 뭐 게임주 이런 것도 20배 내외를 주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뭐 엔터 이런 종목은 한 40배, 뭐 게임주는 한 20배, IT는 한 10배에서 12배,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5배, 7배,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이 PER의 이런 평균 PER 수준이 틀리니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기업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PBR은 말 그대로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시가총액을 자기의 그러니까 순자산, 자기 전체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낮을수록 저평가된 거죠. 이것도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이용하냐면 기업이 성장은 그렇게 별로 못하는데 자산 가치가 좀 우수한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이 PBR 지표를 평가하면 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은행주 같은 것도 PER도 보지만 PER로 많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PBR 0.5배 미만이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지방은행은 0.3 한 미만이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한 0.7 정도 오면 시중은행은 이제 적정 가격 왔다. 지방은행은 한 0.5 정도 오면 이제 적정 가격 왔다. 그때부터 이제 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0.7배가 좀 넘어가면 서서히 이제 팔아야 되고, 지방은행은 0.5배가 좀 넘어가면 서서히 또 팔아야 되죠. 뭐 0.5배, 0.7배도 싼데 뭐 한국은 이렇게 싸게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자, PSR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시가총액을 그냥 편하게 매출액으로 나누면 PSR이 되는데요. 잘 쓰지는 않는데 어떤 기업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기업일 경우에 PSR 지표를 쓰냐면 PER이나 PBR로 평가가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좀 유망하고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적자가 나고 있고
PBR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 PSR 지표로 평가를 해야 좀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업은 PSR 지표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PCR은 뭐냐면 주가를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누는 건데 현금 흐름은 높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영업 현금 흐름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현금 흐름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일례로 기업이 돈을 많이 빌려와도 현금 흐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재무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현금 흐름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대체로 좋지만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좀 늘어났다. 그런 기업들은 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차입금이 증가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EVA는 뭐냐면 경제적 부가이익인데요. 영업 활동으로 만들어낸 순가치 증가분인데 기업의 순이익은 영업의 수익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데이터가 틀려질 수 있거든요. 일례로 어떤 기업은 영업 활동은 적자가 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뭐 투자를 잘해서 주식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감가상각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은 잘 내는데 투자 때문에 과도한 감가상각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 EVA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EVA가 0이거나 마이너스이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는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EVA가 플러스인 기업,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EV EBITDA 지표 이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감가상각전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이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EVA가 그런 EV EBITDA 그 개념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양적 분석을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경제 분석을 해야죠. 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금이 주식 투자하는 시점으로서 최적의 시점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제 분석을 했는데 주식 투자 시점으로서 최적이 아니다. 그러면 투자 안 하는 게 상책이죠. 괜히 어렵게 투자하면 힘들기만 하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가 적정한 시점이냐면 경기가 이렇게 확장되는 시점, 그 다음에 바닥을 쳤다가 회복되는 시점, 그 다음에 양적 완화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 투자의 시점으로서 어떤 시기일까요? 네, 양적 완화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의 시기로서 굉장히 좋은 시기다.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산업을 분석해야 하잖아요. 자, 투자의 시점은 좋은데 어떤 산업을 투자해야 되느냐. 아무리 주식 투자 시기가 좋더라도 산업을 잘못 고르면 내 종목만 못 가고 다른 종목 날라가고 이런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2차전지, 5G, 수소차, 뭐 반도체 이런 거 유망 산업으로 다 꼽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유망 산업을 이렇게 발굴해내고 분석해내는 것, 그것이 산업 분석이다. 지금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산업들이 유망 산업이에요. 4차 산업, 2차 전지, 수소차, 반도체 이런 사업들이 유망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 분석은 뭐냐면 그렇게 분석해낸 유망 산업군 내에서 유망 산업 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가진 기업을 최고 싼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아까 세 가지 지표가 있었죠.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자, 매출액,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성. ROE는 높은가? 이걸 수익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PER, PBR, PSR은
너무 높지 않은가. 이거는 주가하고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높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와의 비율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전성,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요.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양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에 접근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